저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모빌리티 쇼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라이브가 너무 소리가 끊겨서 잘 안 들리셨다고. 그때는 그럴만 했어요. 기자들이 막 사방에서 막 전파를 쏘니까 사실 전파가 좀 끊겼어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어쩔 수가 없었어. 아, 니로 컨셉트카인가요? 예쁘네요. 아닙니다. 이거 니로 컨셉트카인 줄 아셨죠? 그냥 니로야. 양산차입니다. 니로 EV 그리고 니로 양산 모델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 파는 거야. 팔기 시작한다면서 가격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니로가 어떤 차였어? 니로라면 가성비의 자동차, 하이브리드의 대중화를 처음으로 선보인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니로의 가격은 대략 2,400 몇십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2,5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기본 가격은. 그래도 뭐 그런 대로 탈만한 차, 그게 니로였죠. 그러면 이번 니로는 그거보다 많이 비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역시나 그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우수한 연비를 또 자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저 와서 보시죠.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 보도록 할게요. 아, 예쁘잖아. 예쁘지 않습니까? 야, 예쁘다. 지금 다른 기자들이 아까 바글바글바글해서 정말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한적한 데서 보니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뒷모습, 테일램프 같은 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부메랑 램프라고 하는데, 부메랑 램프가 차체의 가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차가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메랑이 이렇게 양 뒤에서 볼 때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도 굉장히 부각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램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요 면적을 전체를 다 램프로 진짜 부메랑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야, 이게 측면에서 봐도 이 차의 그 외곽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뒤로 굉장히 길고 앞으로 굉장히 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차의 길이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런 가니쉬가 이렇게까지 과감한 가니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사용하고 나니까 이 차가 잘못하면 외건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덧대 놓으니까 이게 외건 같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이 또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요거 뒤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예전에 제가 뉴욕 모터쇼에서 하바니로를 봤을 때 이 차 디자이너 분을 만났죠. 커트 씨가 이 차를 디자인했는데요. 그분이 하바니로를 디자인하면서 그 하바니로에서 어떤 부분이 양산에 적용될지 요거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요 패널이 하바니로에 있던 그 패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면에 가로로 긴 DRL이 있나요?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DRL처럼 보였던 건 DRL은 아니고 크롬입니다. 크롬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DRL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롬이 이렇게 쭉 가로로 이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소울 같아. 하이브리드는 진짜 소울 같고 EV는 소울 같은 느낌은 좀 덜 드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멀티링크로 좀 만들어 주세요, 좀 승차감 좋게,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멀티링크가 승차감 좋은 게 아니고 서스펜션 세팅을 잘해야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지겹다 이제. 그리고 니로는 원래 멀티링크야. 승차감 나쁘면 토션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셀토스는 토션빔이야. 이건 멀티링크예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멀티링크 맞죠? 네, 뭐 양쪽에 분리되어 있는 멀티링크입니다. 원래부터 멀티링크였고요. 지금도 역시 멀티링크입니다. 이제 멀티링크 무쇠 그만해 이제 그만. 멀티링크 그만. 지겨워요, 지겨워. 자, 그렇고요. 여기서 봤을 때 바닥이 너무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실 바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쪽 바닥을 보면 살짝 뭐가 보여요. 바닥에 뭐가 보이죠? 배터리팩이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차 앞부터 뒤까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지상고가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최저지상고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체 전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차체가 높아지는 거라서, 그래서 EV하고 지금 저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EV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 이 차는 EV 모델인데요. 니로 EV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에 충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EGMP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가 있는데 이 차는 EGMP는 아니고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일반적인 개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모델에 파워트레인 같은 거, 엔진 같은 거 다 빼고, 변속기 같은 거 다 빼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랑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전기 모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듈화 잘 시켜서 엔진하고 변속기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될 수 있게 똑똑하게 만들어낸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룸이 꽉 차고요. 이 충전구도 앞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륜구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택시 운전사나 그런 분들은 사실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조금 운행이 어렵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EGMP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도 하네요. 이쪽에 있는 패널, 잔사가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패널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컬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해서 오렌지색으로도 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별도의 색깔일 때 요거 지금까지 자동차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아우디 R8이나 이런 슈퍼 스포츠카들이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는 김에 이거 그냥 카본으로 해주지. 카본으로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R8이나 그게 어울리나?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로 튜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이 부분이 C필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C필러라면 이걸 도장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별도 도장을 지금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C필러가 아니라 C필러 위에 커버예요. 커버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서 이 커버를 이렇게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오렌지색으로 샀지만 나중에 차가 실증나 그럼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여기다가 뭐 모카 이런 것도 써도 되고, 약간 액센트로 차가 좀 실증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좀 해보이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요거 플라스틱 요거, 이게 하이글로시로 하면 또 욕하잖아. 근데 이것도 매트하게 이렇게 하면 또 욕한다? 사람들이 참 웃겨서 저도 좀 그렇고요. 이게 하이글로시를 계속 보다가 하이글로시 아닌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 약간 아반떼에서도 이게 좀 플라스틱이 좀 싼티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좀 플라스틱이 조금 더 고급감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산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이글로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면도 굉장히 예쁘죠? 뒷면도 예쁜데 여기에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아주 독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 등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동시에 여기도 들어와. 이렇게 골대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또 길이가 보통 어지간하면 짧잖아. 근데 지금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거 진짜 뽀대나거든요. 이거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엔 와이퍼가 히든식 와이퍼로 들어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와이퍼를 왜 밑에다 붙였을까, 이거 좀 아쉽고요. 기아 엠블럼이 여기 붙었는데, 기아 엠블럼이, 요즘 기아 엠블럼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죠? 좀 큰 느낌이 있어요. 요즘 K8이나 뭐 이런 차들 보면 엠블럼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깜빡이 밑에 있나요? 네, 깜빡이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깜빡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깜빡이는 밑에 있고요. 여기 있는 램프는 뭐냐? 이건 램프가 아니고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인데 전면에 있는 DRL하고 같은 디자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깜빡이는 이런 식으로, 후진등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데요. 윈드실드도 호랑이 코 모양이네요. 예전부터 니로는 그랬어요. 윈드실드 위쪽에 이렇게 하나 꺾어서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딱 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서 위아래로 타이거 노즈 를 또 형상화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그런 게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어.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도 내려오고, 여기도 올라와서 타이거 노즈를 타이거 페이스로 확장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 차에서도 이렇게 위쪽에도 톡 튀어나온 부분, 그 위에도 톡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그 밑에도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타이거 노즈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루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인지 궁금하시다는 분 많으시죠? 아닙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안 달려 있어요. 이 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일반 썬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차의 시작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옵션으로도 굉장히 저렴한 루프예요. 일단 100만 원대가 안 되는, 많아야 한 60만 원 될까 이 정도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런 옵션이 들어가고요. 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EV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 올 시즌이라고 써있죠. 사이즈도 17인치로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고성능 차는 아니란 얘기죠. 55 시리즈니까 이게 푹신푹신한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몰캉몰캉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승차감 세팅이라고 볼 수 있고, 저연비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타이어와 좋은 휠을 쓰고 있어요. 휠 사이즈는 한 사이즈가 더 큽니다. 18인치 휠이어서 이렇게 주먹이 쑥쑥 들어가는 이런 공력 휠이 아닌 일반 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라고 하는 컨티넨탈 타이어 중에서도 그래도 꽤 좋은 타이어에 속하는 그런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전기차보다 더 세팅이 좋은데, 이거 전기차 세팅 마지막에라도 조금 더 좋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UD 있나요? 네, HUD 보여드릴게요. 있죠? HUD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HUD 드디어 나왔네요. 스포티지 보고 있나? 투싼 보고 계세요? 투싼은 왜 안 넣어준 겁니까? 사실 이 HUD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있고요. 컴바이너 타입은 여기 플라스틱이 있는 그런 HUD 있어요. 코나 셀토스에 들어있는 그런 타입. 사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유리에 비춰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유리에 비춰지는 그런 타입의 좀 더 나은 스타일의 것이 들어갔고요. 컴바이너 타입, 유리 타입 중에서 또 AR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서 AR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작은 앞유리형 HUD가 들어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 같은 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차예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없고요. 이 사이드 미러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램프가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톡 튀어나왔으니까 뒤에서 볼 때 이 차가 확 껴들면 깜빡이가 이렇게 LED로 뒤를 향해서 빡빡빡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껴줘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뒤를 향한 LED가 이렇게 따로 박혀 있어요. 똑똑하죠? 있어야 된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는데 사각지대 경보를 그전 같으면 자동차 표시로 해서 면적이 너무 작았는데 얘는 이렇게 경고 표시로 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졌네요. 어라운드 뷰 없으면 레이더 없나요? 아니요. 어라운드 뷰는 360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레이더는 별도로 여기 밑에 따로 있습니다. 레이더가 여기 따로 있고요.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HDA가 있습니다. HDA를 위한 카메라, HDA2가 지원되는 그런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 있고요. 이 와이드 카메라를 보면 얘가 HDA2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카메라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블랙박스를 할 수 있는 빌트인 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최신의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런 첨단 기능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라운드 뷰만 빼고 그거 빼고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묘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예쁘지 않습니까? 저기 저 암레스트 부분 직선으로 쭉 뻗은 게 저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버튼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손이 닿는 위치에 딱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잘 보이는 위치에 저런 버튼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톨게이트나 이런 데서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뒷유리가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창피해 인간적으로 너무 창피한데 그런 경우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버튼이 다 보이니까 좋죠.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저 핸들 보시면 EV6 핸들을 그대로 빼다가 그냥 박았네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약간 렉서스 옛날 느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나 이런 것들 EV6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성이기도 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실용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계기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계기판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 저런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저 디자인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게 수평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살짝 꺾인 거.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디스플레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EV6나 아니면 K8이나 이런 차들하고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부품을 여기도 붙이고 있네요. 자, 인테리어 요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특별히 어떤 것이 뛰어나다 못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심플 그냥 그 자체로 디자인이 됐어요. 뒷좌석 공간도 중요할 텐데 뒤에 앉았을 때 넉넉한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세단 베이스의 SUV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뒷좌석을 기반으로 해서 시트를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 공간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렁크야. 트렁크 바닥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바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렁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폴딩하게 되면 이 뒷좌석을 완전히 풀플랫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앞좌석 쪽에 저런 그 시트백이 저는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백의 소재감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질문을 한번 볼까요? 리클라이닝 되나요? 리클라이닝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주행거리 알려주세요. 배터리가 기존의 니로 같은 경우 60kWh 정도의 배터리를 썼거든요. 이거 아이오닉이라든지 요즘 EGMP 차들보다 배터리가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좀 가볍게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충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자동차, 그러면서 가격이 좀 싼 자동차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고 전비가 좋은 차로 세팅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아마 비슷하거나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지 싶어요. 후면의 벌브 한번 볼까요? 후면에 벌브가 있을 수 있어. 요 안에 후진등은 벌브인 것 같고 이쪽은 지금 벌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이는 LED로 돼 있고 후진등이 벌브일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스팅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진등은 벌브 해도 돼. 그거 뭐 얼마나 보인다고. 외관 느낌도 좀 나고 그런다고 하시네요. 네, 약간 외관 느낌 나죠. 약간 외관과 SUV의 중간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SUV 느낌이 더 나도록 디자인을 좀 획기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초반 가속력 괜찮나요? 크래피님. 네, 맞아요. 사실 니로 이전 버전도 전 오래 탔는데 니로 이전 버전이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140마력 되거든요. 150마력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달리는 느낌은 좋아. 되게 가속력이 좋고 되게 잘 달리는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무려 40마력이나 되니까 전기 모터에서 초반에 가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속하니까 훌륭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니로는 구형 플랫폼인가요? 아니,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다 바뀌는 거죠. 전체가 다 바뀝니다. HEV 안 나올까요? HEV는 일단 요번엔 안 나오고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은 있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내년 중에는 없습니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은 나올 예정입니다. 민트색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색이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약간 그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민트색은 아닙니다. 민초색 아니에요. 신형 스포티지랑 실내 크기 비슷한가요? 신형 스포티지보다 작습니다. 확실히 작고요. 연비는 얼마나 될까요? 연비는 제가 봤을 땐 20은 넘을 것 같아요. 25까지도 우리 바라봅시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나중에 한번 좀 더 좋은 얘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차 여러 가지로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인데 실제로 많은 것들이 좀 빠져 있죠. 일단 파워트레인 어떤 건지 모르고 연비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또 어떤 게 될지 GDI일지 MPI일지 모터는 얼마나 들어갈지 배터리는 또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보여줄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D는 권정환 PD, 그리고 김민수 PD, 그리고 전효빈 작가였습니다. 와, 내가 들고 찍어드릴게요. 와,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밥도 못 먹고 너무 수고 많았어. 수고하셨어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